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초전도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 전도체 이거에 대한 전력량 자체가 100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다면 70, 80으로 떨어지는데 초전도체가 도입이 된다 그런다면 100이 거의 99.9의 수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손실률 자체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요. 선암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리고 있어요. 혹여나 이 초전도체 관련돼 가지고 선암이 됐든 신성 델타테크를 고점에서 잡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검증이 아직 100%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항상 이미 시세가 나오고 고점인 종목들은 들어갈 때는 손절가나 이런 걸 잘 측정을 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보합권 마감했는데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46보다 개선된 46.4로 발표됐는데요. 다만 9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50을 밑돌며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들 실적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신용등급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버렸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그전에는 AAA였는데 AAA에서 A2+로 바꿨죠. A 플러스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래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에 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열리게 되는 미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단계예요. 미국의 증시 자체가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형주들 관련된 주가의 퍼 자체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날 했던 강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표들 자체가 그동안은 대형주가 중심이 돼서 시장을 끌어올린 거라 그런다면 이제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좀 많이 바뀌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증시의 상황은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보고 있는 게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보다 그 밖에 대형주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중소형주들 위주로 종목들을 지금 세팅을 하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대형주에서 아마 중소형주 쪽으로 좀 흐름이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2차전지도 그렇지만 거기다 플러스 반도체 라인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 특히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는 뭘 봐라? HBM 관련된 주식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초전도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전봇대 있죠. 전선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의 양 자체가 처음에 100으로 쌌다 하더라도 이 전선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도체 이거에 대한 전력량 자체가 100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다면 70, 80으로 떨어지는데 초전도체가 도입이 된다 그런다면 100이 거의 99.9의 수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손실률 자체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개 있는데 선암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리고 있어요. 혹여나 이 초전도체 관련돼 가지고 선암이 됐든 신성 델타테크를 고점에서 잡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직 발표가 나왔고 그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검증이 아직 100%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항상 이미 시세가 나오고 고점인 종목들은 들어갈 때는 손절가나 이런 걸 잘 측정을 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코스닥이 아침에 지금 장 시작 한 5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시게 되면 단기 쌍고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굉장히 높아졌죠. 고점에서 지금 보게 되면 고점 부분만 되게 되면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고점만 되게 되면 지금 음봉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폭을 잡아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빠질 것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위 방향성보다는 아래쪽에다가 좀 베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지가 지금 같이 조정을 지금 싹 받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조정 받을 때 다 같이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나는 올릴 거라고 봐. 근데 올리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중심으로 2차전지 라인들이 움직일 것 같아. 수급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짜여져 있어서. 자, 장 시작! 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제껴볼까? 100만원 미만으로만 제발 해라. 9시 8분 넥슨게임즈 23,100원 잡자. 23,100원 넥슨게임즈 이 정도면 우리 물량은 소화가 될 것 같으니까
목표가 23,800원, 손절가 21,000원. 자, 넥슨 게임즈를 볼 건데 일단은 뭐 차트를 보고 들어간 건 맞아요. 차트와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부분을 보고 들어간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밀린 가격대를 보게 되면 분차트를 한번 보세요. 분차트를 보게 되면 어디까지 밀렸었죠? 오늘 밀렸던 가격대가 저점이 22,450원 구간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참 좋았을 건데 22,450원 구간까지 밀렸는데 이 밀린 최저점 구간이 어디까지 밀린 거냐면 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3일선까지만 밀리고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차트에 지금 3일선 들어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데 오늘 넥슨 게임즈가 밀린 꼭지점 밑에 자리까지 밀린 가격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3일선까지만 딱 밀리고 나서 지금 바로 반등 주면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 자체가 어때요? 오늘 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시작을 하죠. 솔직히 오늘 넥슨 게임즈는 오늘 타점 자리는 아니야. 맥점 자리는 아니에요. 이 맥점 자리는 언제야? 바로 어제가 맥점 자리였습니다. 어제가 넥슨 게임즈는. 왜 어제가 맥점 자리였어요? 어제 시작하는 가격 자체가 어디서 시작을 해줘요? 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주는 거죠. 제가 어제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뭐 어저께 뭐랑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랑 똑같은 자리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어제 들어갔을 때 자리 보게 되면 어제 들어간 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시작점이었죠. 전 라인들 다 뚫어주면 결결거렸던 자리를 한 방에 돌파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넥슨 게임즈도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타점이 아니라 어제가 타점이었어요. 여기 뭉쳐있던 구간, 쌓여있던 매물대 자리를 어제 뚫어주면서 갔기 때문에 근데 그 흐름이 오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종목을 찾다 보니까 다른 라인들은 들어갈 만한 게 딱히 안 보이는데 그나마 넥슨 게임즈는 보여가지고 오늘 추가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애가 오늘 추가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런다면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매물대를 다 뚫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흐름이 오늘도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넥슨 게임즈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한번 아침에 픽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어제 우리 단타로 들어간 종목 있죠? VIP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나서 들어갔던 종목 있죠? 저거는 지금 제가 어저께 상승폭이 크게 나왔는데 어저께 안 팔았어요. 어저께 목표가 돌파했죠. 근데 제가 팔지 말고 그냥 홀딩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3일선 5일선 안 깨면 제가 그냥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 팔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놔둬보자고요. 한번 2차전지 장비주들은 하반기 보고 중기로 들고 가면 괜찮겠지요. 네, 제가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형님 방송 덕에 애들 앞으로 모이는 돈도 은행 말고 주식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이게 현명한 것 같아요. 투자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잘했어요. 은행에 넣는 것보다 애기들 나중에 대학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집도 하나 해줄 때 돈 좀 보태주려면 결국은 20년 30년이잖아. 그럼 2, 30년 동안 우리가 그냥 괜찮은 거 종목 그냥 하나 사고 계속 끌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삼성전자라도 사가지고 그냥 20년간 모아가봐. 배당은 배당대로 나오고 괜찮다니까. 한 번에 많이 살 생각하지 말고 뭐 10만원씩을 사든 20만원씩을 사든 그렇게 2, 30년 자녀 앞으로 계속 해주다 보서 애한테 줄 때 되면 올라가 있지 않을까? 넥슨 게임즈가 근데 얘들아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 단타로 들어가긴 했지만 넥슨 게임즈가 월봉 차트인데 방학 시즌에는 게임주들이 원래 좀 힘 좀 받거든. 단타는 늘 그렇지만 소액으로만 하세요. 공부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지. 이거 목숨 걸고 매매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상암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지금 움직여 봐야 돼요. 준비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리 좀 갈게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